정원호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위주 장특공 유지,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서울에서 46년 동안이나 평생 거기에서 아이 뭐 2살 때 그 친정 부모님 유산으로 산 집이니까 그것이 돈이라고 할 수 없죠. 그 속에는 부모님의 숨결이 들어있고 인생이 담겨 있는 거죠. 46년 살았다는 건. 그건 그거 팔아서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단 거예요. 정원호 재개발 재건축 사업상 위주 장특공 유지, 우리같이 46년 동안 그 집 한 집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한테 아이가 지금 막내 아들이 2살 때 그 집을 샀으니까 46년 됐으니까 그런 그 아이가 그 어려서 국민학교부터 거기서 중고등학교 다 거기서 나오고 자랐는데, 우리 젊은 날이 다 우리 인생이 다 거기에 46년 갖고 있는 집이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잘한다 했더니 뭐 그 다주택자의 그 정책은 성공했어요. 뭐 문재인 정부 때 174채를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173명이 가질 집을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었다는 소리죠. 그리고 각 집이 뛸 때마다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뛰어봤자 그걸 팔아먹겠어요. 그 집이 그 집인데. 그런데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자기 살고 있는 집 두고 나머지는 갖다가 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거죠. 뭐 좋은데 샀다가 팔았다가 돈 이득 남기면 또 딴 데 투자고 이런 게 되죠. 오늘 서울시장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위주 장특공 유지한다고 그랬네요. 46년이라는 장기 이렇게 오래 갖고 있는 노인들이 뭐 장기 오래 갖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안 하고 계속 갖고 있는 사람에서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고 투기에 휘말리지 않고 오랫동안 한 집을 가지고 오래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줬는데, 그것을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없앤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집 한 채 가지고 오랫동안 그 집을 살 때 뭐 세금 있는 대로 세금 낼 거, 취득세 뭐 양도세 뭐 할 거 다 냈는데, 그다음 그것이 살다가 죽으면, 부모가 죽으면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 그것을 팔아서 다 공중분해시킨 게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자기는 대통령 당선되면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무슨 평생 세금을 내고 세금을 취득세 내고 뭐 해서 만든 그 집 한 채는 뭐 공중분해되지 않고 자식들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놓고 지금 뭐 거짓말 친 거예요. 뭐 내가 이재명 뭐 연임하라라고 잘한다 해도 나쁜 것은 우리가 말해줘야 되잖아요. 1가구 1주택에 보수를 내고 뭔 내고 하면은, 그러면 정부 부동산 정책이 뭐냐? 1가구 1주택에도 갖다 기름 짜먹자고 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가 되지만 1가구 1주택 갖고 있는 사람 노인들을 다 피까지 다 빨아먹어서 뭘 정부에다가 그럴 바에는 국가에 갖다가 주머니에 구멍을 내놓고 사방에 포퓰리즘적인 그런 돈풀기로 해서 인기에 영합하고, 내용적으로 들어보면 이 늙은 노인네들 갖다가 평생 살아온 집들 뺏어서 뭐 저기 무슨 뭐 한강 다리 밑으로 보내자는 소리 아니에요? 오늘 정원호를 나는 뭐 정원호 하고 저거 좀 우리 국민들 뭐 서울 시민들은 내가 완도로 기촌에서 있지만 집은 서울에가 있으니까 그 정원화라든지 오세훈에 관심이 많죠. 어떤 정책을 내느냐 당장 우리 피부에 와 닿으니까.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초청 편집위 포럼에서 참석자 질의 답하고 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4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에 방점을 찍어 늘리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세 장특공은 유지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잡아야 되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1주택자들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살 때는
이 그 집에 자기가 예를 들어 현금이 3억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집값이 6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전세 갭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전세 안고 있는 세입자 전세를 안고 자기가 직접 들어갈 수 없으니까 6억짜리에 3억을 자기 현금 갖고 있는, 나머지 대출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전세를 안고 6억짜리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1가구 1주택에서도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살 때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된다라 갭 투자를 갖다가 불허했을 경우에 집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집 사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뭐 은행 대출 막어, 갭 투자 막어, 가서 사면 무조건 사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변두리에 어떤 빌라 지하에서 산다면 그 사람이 서울에 집을 사서 들어가는데 무조건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지하 뭐 허술한 창고같이 그런 허술한 데 내버려 두고 거기 돈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전세 매물이 없어요. 1주택, 그러니까 정원호가 지금 내가 서울에 가 있으면 정원호가 이런 주택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또 서울 시민들은 엄청 민감하거든요. 지금 자기 생존에 관해서 마이너스를 주는 후보 절대 안 찍어요. 아무리 그 사람 훌륭해도. 뭐 문재인을 내가 지지했지만 문재인이 강남 죽이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도 그러잖아. 문재인이가 그 코로나 그 대유행하던 때 유럽에 뭐 바이든을 통해서 유럽의 모든 정상들이 문재인을 가지고 참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여겼잖아요. 코로나 시대 한국은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점수 주자면 95점에서 98점짜리예요. 근데 어디서 실패했냐? 강남 죽이기를 했어요. 강남 죽이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아무리 호남 사람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뭐 오세훈이라든지 이런 한동훈이가 우리 스타일이에요. 강남들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데 뭐 정부든 뭐든 자기 피부에 와서 마이너스를 주면 안 찍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정부에서 돈을 주면 먹기는 먹지만 걱정스럽다. 이거 다음에 재산 세금 또 올릴 거 아니냐. 또 그럼 우리나라 돈자루는 비어서 다음에 베네수엘라 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주면 받는데 불안해요. 우리 국민들은. 우리를 안 주고 저걸 잘 챙겨서 나라를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잘 저걸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인기몰이로 포퓰리즘적인 그런 돈풀기를 해서 나라 창고를 비워서 뭐 46개국 나라에서 43위로 우리나라 환율이 돈값지가 떨어진다든지 4개국 나라에서 63위를 한다든지 이런 건 참 걱정스러운 일이죠. 물론 이재명이 뭐 대회라든지 우리 기업들 데려가서 세이지 하는 거 보면은 감탄을 해요. 하늘이 돕지 않으면 저런 지혜가 없을 텐데, 그런 것은 저 정도의 기략을 가진 대선 후보들이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는 내쫓기는 아깝고 연임을 해도 되겠다. 그렇지만 단점 같은 것을 지적해주고 공격할 수 있는 야당이 제1야당을 키워야 되는데 장동혁이는 지 자신의 당권에만 연연하지 국민의힘당 기울어지는 국민당을 잡아서 최선을 다해서 지 목숨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요. 국민의힘당 당대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당을 망가뜨리고 밟고 짓밟고 있는 거죠. 보세요. 부산 북갑에 하정우는 돼도 한동훈이를 막겠다는 건, 한동훈이 당선되면 뭐예요? 바로 국민의힘당이 들어와서 정치 라이벌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그 국민의힘당이나 이 나라 정치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당 지지한 사람이나 걱정하는 저기에서 볼 때는 괘씸한 거지요. 저것도 끌어내려야 된다. 뭐 아무리 민주당이 잘한다 해도 갖다 독주를 하거나 이 입법 독재가 되면 곤란하죠. 정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에 열린 신문 방송 편집위원회 포럼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공급이 많아지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이축된다. 지금은 사업성을 높인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그래서 약 2만 호 몇 년 동안 공급되지 않았다. 향후 5년 동안은 그간 부족했던 부분까지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위원회 포럼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공급이 많아지는 이 지금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 위주 장특공제를 유지하겠다라니까 뭐 이재명 정부의 정책하고 관계없이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장기 특별 공제하는 것을 해준다면 우리같이 46년 부동산 투기하지 않고 그걸 붙들고 살아온 사람한테는 그건 좋은 거죠. 정 후보는 시장 당선 즉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발맞춰 분양 계획을 세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앞서 2031년까지 민간 정비사업과 연구 임대주택단지 재건축, 신축, 매입, 임대 등 총 3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뭐 정 후보가 성동구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그래요. 보니까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단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비사업 절차 단축 등을 통한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확대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31년까지 31만 호, 그러니까 정원호는 36만 호고 오세훈이는 31만 호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다. 여야 후보는 모두 공급 확대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서울시장 되면 자기 많이 집을 짓겠다는 거죠. 정부 여당이 개편을 예고한 장특공을 두고는 정 후보는 현행 유지에 무게를 뒀다. 지금 현대로 유지하겠다. 우리도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분이 노인들은 일도 안 하는데 교회로 나가서 사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누가 일을 안 합니까? 음, 저기 만약에 이제 이 지방에 노인들이 지방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줘서 수많은 병원이 포기해버린 암병 환자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해서 많은 사람이 낫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귀촌에서 한 10년 있는 동안에 작년 5월 달에도 신장이 나빠서 이렇게 거의 의식을 잃어버릴 상태까지 돼서 대소변을 받아낼 낼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됐는데도 뭐 약 하나 안 먹고 병원 안 가고 기도로서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나갔고 8년 전에도 폐암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큰 병원에 가라는 것도 여기 뭐 저기 완도 우리 집 밑에 절벽 밑에 해안가에 내려가서 3일 금식해가서 한 달 후에 가니까 그 사이즈 정상으로 돼서 지금까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죠. 그렇지만 믿음이 없이 그냥 현대의학에 의지하는 노인들이 이렇게 의료시설이 없는 시골에 와서 여기서는 뭐 조금만 해도 여기에서 치료할 수가 없어요. 맹장이 있어도 저 밖으로 해남이나 그래도 나가야지. 병원에 뭐 입원실이 없으니까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장례식은 이득이 되는데 뭐 맹장 수술에도 수술할 데가 없으니까 저기 해남이라든지 저기 광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노인들이 의료시설이 별로 좋지 않은 그렇게 지역으로 나가는 건 노인들한테 좋은 건 아닌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또 내가 와서 12년 여기 귀촌한 동안에 2번이나 생명이 위험한 그런 질병에 처했을 때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여기서 사는 거지. 그래서 언제든지 서울로 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평생 살았던 집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 인생의 역사예요. 팔더라도 확 헐어가지고 그냥 아파트 짓는 거 나는 반대예요.
부모님의 유산으로 46년 전에 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거기서 다 키워냈는데, 막내가 돌진할 때 2살 먹었을 때 그 집을 샀으니까. 그래, 결혼했다가 다시 가을철에 명절 때 와서는 정원에 감이 있고 호두가 열린 걸 보고, 이런 걸 보고 살다가 아파트 가니까 숨을 못 쉬겠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짠하는 생각이 나요. 그 마당에서 이렇게 과실수 심고 이렇게 살다가 단독에 살던 사람이 아파트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짓자고 거기서 Y기업 장회장이 재건축 놈들이 그 단독주택, 방배동 단독주택 헐어서 아파트 짓자고 막 밀어붙일 때, 그거 싫어했던 사람들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짓자고 하면은 돈 보고 그걸 팔아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2배, 3배 줘도 싫은 거예요. 그때 당시 집도 새 집이었고,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살 날이 별로 그렇게 우리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는 매매도 생각해 보지만, 그 전에는 지금도 그래요. 내가 20년만 사는 것이 보장돼 있다면 지금도 그 집 팔고 싶진 않죠. 근데 한번 죽을 고비를 작년 5월 달에 넘기고 나서는, 이제 내가 뭐 유언도 해놔야 되고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장기간 부동산 투기하지 않고 오랜 장기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줬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후보 시절에는 집 한 채 가지고 살 때도 뭐 취득세 뭔세 내고 살다가 죽을 때 그것을 또 그걸 다 팔아서 자식들이 공중분해해버리고 그 집을 없애서 세금을 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더니, 일가구 이주택자의 보유세 뭐 갖고 임서 안 사는 사람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뭔세를 낸다면, 그러면 일가구 1주택도 갖다가 못 살게 한다면 아무 무주택자를 전부 국민은 무주택자 만들자는 거 아니냐. 뭐 정원호가 서울시장이 되면 지금 현재 장뚜껑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니까, 내가 서울에 있다면 정원호 찍어주겠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 잘못되고 있을 때, 그 오세훈 세호시장 같이 야당인 시장이 있으면은 그 정부 정책에 서울시장이 갖는 권한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또 뭐 지금 이 정원호 이 주장에서는 또 우리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서울 시민들은 뭐 우리한테 하여튼 유리하고 좋으면은 찍는 거죠. 정 후보는 시장 당선 즉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치가 발맞춰서 분양계획을 세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개편을 예고한 장뚜껑은 두고는 정 후보는 현행 유지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래야 돼요. 장뚜껑을 없애버리고 그런 다음에 그럼 부동산 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현재 장뚜껑 보유 기간 공제는 삭제하거나 줄이는 분위기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에 대해서 투기 목적이 아니고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어 있다. 정 후보는 1주택자 현행 권리는 보호해야 한다. 투기 목적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 맞아요. 입장이라면. 정 후보는 1주택자의 현행 권리는 보호해야 하고 투기 목적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서울에 가 있었으면 정 후보를 찍어줄 뻔했네. 정부와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면 긴밀히 협의해 시민 입장에서 보호 위주로 바라볼 것이라며 정부와 부딪히대로 장뚜껑 축소를 최소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전날 발표한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공약은 선거 후 자치구들과 협의해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득이 없는 노인들한테다가 있는 데도 다 쏟아내놓고 이러면 안 되죠. 뭐 그 방배동 집을 46년 전에 우리 애가 2살 때 그 부모 유산으로 산 것을 재건축 장회장 놈이 하수인을 시켜서 방배동 부동산하고 짜고 36년 동안 임대를 맡고 세입자들을 가지고 36년 동안 나를 고소를 해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놓고 계약 기간에 임대가 계약이 될 것 같으면
전부 집을 훼손시키고 물바다를 만들어서 임대를 방해를 치면서 그런 걸 36년 동안 당하고 오는데 전부 방배 경찰, 서초 경찰 전부 매수해요. 뭐 법원에 이렇게 사무직까지 매수해가지고 이번에 소송장을 내서 그 증거 자료를 제출했는데 내 핸드폰에 있는 법원에 냈던 증거 자료가 찾아보니까 날아가고 없어서 법원에 제출했던 증거 자료를 다 복사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날려버렸어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Y기업 장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까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이 나라가 지금 Y기업 장회장으로 인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전부 돈으로 매수하고 판결을 굳게 만들고 지금 뭐 우리 가족의 직장이나 사업장을 망하게 만들고 저 뭐 일거리를 주지 않게 매수해서 전부 돈으로 매수하고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에 카둠과 인체 치명적인 카둠과 비솔 33만 배를 갖다 안동댐으로 흘려 보내가지고 안동댐에 고기가 다 죽으니까 안동시에서는 안동시민을 안동댐에 물을 주지 않아요. 그 안동댐 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수질이 풍부하고. 나는 그거 지나갈 때 기차를 타고 지나갈 때나 안동댐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산을 푸른 녹색 산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가는 거 보세요. 그 아까운 물을 Y기업 장회장이 50년째 독구물을 흘려보내고 왜 독구물을 흘려보내겠어요? 그거 정화하는데 돈이 엄청 드는데 안 하고 막 흘려보내면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이 젖줄을 50년째 망쳐먹고도 이거 사는 것은 전부 갖다 환경청에서 하면 돈복돈 밀고 뭐 급파사들 매수하고 막 이 짓거리 하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 정치인들 돈 주고. 그러고는 이제 이것을 갖다가 찔러대고 계속 그 고발해 온 나 같은 사람 집 죽이기를 하는 거죠. 우리 자식의 사업자까지 망해서 한 건도 안 오게 해놓고 와서 비아냥거리죠. 네 자식하고 손주 제대로 되는가 봐라 하고 세입자를 가지고 소송을 걸고 그래서 세입자한테다가 이 기촌할 때는 시세우 우리 집 돈줄을 죄기 위해서 세입자가 20개월을 임대료를 못 내게 만들어요. 그런데다가 85세 노인이 어디 가서 뭔 직장을 해요. 땅 파서 우리 자급자족 하는 거죠. 세입자가 임대료를 20개월을 안 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돈줄 재는 거죠. 자식이 조금씩 생활비 버티는 걸 막기 위해서 자식 사업장을 망해버리는 거예요. 한 건도 안 들어오도록. 그리고 세입자한테다 8년 전에 시세의 절반값에 사는 날까지 임대를 동결하는 조건으로 이사 갈 때는 새로 세입자를 구해놓고 간다라는 특약을 걸었어요. 그때 당시에 8년 전에 시세가 방배동에 2층이면은 4억 시세인데 뭐 2억 5천이 내놨는데 뭐 돈이 없다고 그래갖고 1억에 50만 원 월세를 갖다가 해달라 그래서 대출을 갚을 돈이라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 대출 이자를 자기가 내겠다고 제발 좀 자기는 숲이 많고 집이 마음에 든다고 계속 애원을 하니까 그걸 해줬더니 Y기업한테 돈 받아먹고는 소송을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건 본래부터 월세였다. 뭐 수십 가지 거짓말 치고 사문서를 위조해서 내고 내가 법원에 제출한 것은 전부 증거인멸이 돼. 법원 안에 이 대한민국에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없어져 버린 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사회 이슈화 돼야 돼요. 이 주택에 대해서 이 재건축 악행은 참 뿌리 뽑아야 되고 그때 당시에 2018년도 2011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 이 재건축 장회장이 다른 이게 집을 빼앗는 과정에 단독주택에서 거부한 사람들 것을 갖다 망쳐먹고 사기를 쳐서 망쳐서 그 충격으로 죽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의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 Y기업 정의사는 누구인가라는 시리즈를 900개가 넘는 시리즈를 올렸어요. 그것을 20년째 적은 것을 이번에 뭐 재판 한 달 전에 2026년도 2월경에 네이버 썬가크루스 8에 있었던 20년 동안의 Y기업 정의사 누군가 재건축에 Y기업의 비리를 적어놓은 그것이 980개의 글이 통째로
시리즈 통째로 날아가 버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는 조각가로 목사로 또 유튜버로 기촌 농부로 활동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인물 사전에 내 이름을 찍으면 바로 내 리스트가 나오는데 내 글이 인터넷 유튜브 아무 데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린 거. 그리고 나한테는 가짜다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를 하고 피해망상증 환자다. 자기 욕을 하면 피해망상증 환자로 몰아붙여요. 그래서 이제서야 내 블로그에 내 이력서를 갖다가 다시 뭐 내 전시의 작품에 써있는 이력서를 갖다가 글이 붙여놓는 거예요. 지금 다 법원에 증거 자료를 낸 것을 전부 없애버리고 20년 동안 이게 네이버 팔 썬가크로스 네이버 팔에 넣었던 나의 모든 그 썬가크로스의 Y기업 정의사는 누구인가라는 시리즈가 900개가 넘는 그 시리즈 그 시스템을 통째로 없애버린 거예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하여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하여라는 타이틀로 썬가크로스 Y기업 정의사 누구인가 시리즈를 통째로 980개가 넘는 글이요. 통째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내 핸드폰에 들어있는 그 증거 자료 중요한 건 다 날려버리고 세입자를 앞세워서 소송을 걸면서 변호사를 사주면서 그 내가 냈던 증거 자료 자기들한테 불리한 증거 자료 다 날려버리는 거죠. 지금 이거 보세요. 3명씩 줄여놓은 거 보세요. Y기업이 이렇게 숫자를 줄이고 정치 코멘트 와서 숫자를 다 줄여요. 내가 보는 앞에서 500명이 0으로 되는 것을 난 여러 번 봤어요. 정 후보는 1주택자 현행 권리는 보호해야 한다. 투기 목적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데 나는 이거에 적극 찬성해요. 정부와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면 긴밀히 협의해 시민 입장의 보호를 위주로 바라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장뚜껑 없앤다 이래도 자기는 좀 이걸 해주겠다는 거죠. 전날 발표한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공약은 선거 자치들과 협의해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뭐 평생 46년 갖고 있었던 집에 85세 늙은 노인이 우리 남편이 85세인데 이 12년 전에 완도로 기촌해서 그때 당시에 이 땅은 그 10,000원짜리 땅들이었어요. 여기 그러니까는 2,300평 사가지고 와서는 여기서 지금 땅 파고 우리 작업자족하고 재미삼아 이렇게 살지만 뭐 그 서울서 세금 올리고 그러면 그 정말 난감하죠. 85세 노인이 어디 가서 그런 그러니까 빚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빚내서. 그래서 정부가 1주택자 현행 권리는 보호돼야 된다. 맞는 말이고 투기 목적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 입장.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주장보다 정원호가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 것이 훨씬 더 낫네요. 내가 보기에는. 전날 발표한 소득 없는 1주택 재산세 한시 감면 공약은 선거 후 자치구들과 협의해 구체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해 줄지가 쟁점이다. 정 후보는 기본 원칙은 근로사비 소득이 없는 1주택자고 정확한 기준 선거 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오늘 저기 파이낸셜 뉴스 정원호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위주 장특공 유지라는 기사에 대해서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에 대한 코스인데 다른 때보다도 훨씬 우리한테 유익했어요.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 계속되겠습니다. 뭐 데일리안이에요. 데일리안이 하정우 뭐